여러분께 물어볼 게 있어요. 지금 혹시 냉장고 안에 과일 있으세요? 사과, 귤, 바나나 같은 과일을 매일 챙겨 드시나요? 과일이 몸에 좋다고 비타민이 듬뿍 있다 하고 매일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영상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건강을 위해 먹으려고 했던 그 습관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만들 거예요. 의아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실이에요. 우리가 어쩌면 건강해질 거라 믿고 먹어왔던 것들이 내 혈관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을 수 있거든요. 과일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요. 밀가루는 그래도 쌀밥보다는 낫지 않냐고요. 올리브유는 무조건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를 놓고 헷갈려 하세요. 유튜브 보면 어떤 영상에선 과일 드세요. 다른 영상에선 과일 줄이세요. 어떤 영상에선 식물성 기름은 다 좋다더니 또 어떤 데서는 그것도 조심하래요. 정말 뭘 믿어야 할지 모르시겠죠. 제가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 교수님 강의를 듣고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저도 듣고는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 중에 뭐가 혈관에 진짜 위험한 음식인지, 뭐가 괜찮은 음식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몸 상태에 따라서 같은 음식도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건강을 챙겨도 약을 평생 끊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데 그 어떤 영상보다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위에 알려드리고 싶은 분에게 전달해 드리세요. 아마 엄청 고마워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궁금증 알아보러 가볼게요. 여러분, 탄수화물을 먹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닌가?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는 거 아닌가? 오래 못 살겠지. 뭐 이런 생각 드시나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몸에서 포도당이 뭐하는 존재인지부터 알아볼게요. 포도당은요, 우리 몸에서 제일 먼저 쓰이는 에너지예요. 특히 뇌가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써요. 뇌는 하루 종일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거든요. 생각하고, 기억하고, 균형 잡고, 감정 조절하고 이게 다 포도당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너무 뚝 떨어지면 다른 어느 장기보다 뇌가 제일 먼저 비상에 걸려요. 어지럽고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심하면 의식을 잃기도 해요. 저혈당이 고혈당보다 더 응급 상황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당은 적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료예요. 예를 들어 자동차에 비유하면 쉬워요. 자동차 기름통에 기름을 넘치게 부으면 그냥 흘러 넘칠 뿐이에요. 차 자체에 큰 문제가 생기진 않죠. 우리 몸은 포도당이 넘치면 그냥 흘러나가는 게 아니라 그걸 지방으로 바꿔서 몸 안에 쌓아버려요. 그게 문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걱정해야 할 건 부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너무 넘치게 먹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넘침이 혈관에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포도당이 몸 안에서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많이 혈액 속에서 떠돌고 있을 때 그때부터 몸 안에서 조용한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혈관이 왜 망가지는지 그 시작이 뭐부터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기름진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혈관을 가장 조용하고 무섭게 갉아먹는 건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우리 몸 안에 혈당이 계속 높아지면 혈액 속을 떠도는 포도당이 단백질에 달라붙어요. 이걸 의학에서는 당화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단백질에 설탕이 코팅되는 거예요. 실제 생활에서 비슷한 걸 본 적 있으세요? 과일을 오래 두면 표면이 끈적끈적해지죠? 그게 당이 달라붙는 거거든요. 우리 혈관 벽에 있는 단백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당화가 일어나면 AGES라는 물질이 생겨요. 어렵게 느끼실 수 있으니까 그냥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독성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물질이 쌓이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계속되면 혈관 벽이 딱딱해지고 좁아지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동맥경화예요.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이 제대로 못 흐르게 되고 그게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 뇌로 가면 뇌졸중이 되는 거예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속도가 훨씬 빨라요.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니까 양화도 빠르게 일어나고 염증도 빠르게 쌓이고 혈관 손상도 남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돼요. 당뇨 환자분들이 신장이 나빠지고 눈이 나빠지고 발이 저리는 이유가 다 이 혈관 손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혈관 건강의 핵심은 혈당 관리라는 거예요. 혈당이 자꾸 높아졌다 낮아졌다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면 우리 혈관은 매일매일 조금씩 낡아가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으면서 소리 없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많이 올리느냐가 핵심인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매일 먹는 밥,
밀가루, 떡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밥이랑 밀가루랑 떡,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나쁠 것 같으세요? 밀가루요. 흰 쌀밥이요. 아니면 쫀득한 떡.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셋 다 결국 같은 곳으로 가요. 우리가 밥을 먹든 국수를 먹든 떡을 먹든 이 음식들은 소화되면서 대부분 포도당으로 변해요. 몸 안에 들어오면 결국 같은 연료가 된다는 얘기예요. 잡곡밥은 어때요? 건강 위해 먹으니까 괜찮지 않냐고요? 물론 잡곡이 식이섬유도 많고 소화 속도도 조금 더 느려서 혈당이 덜 급하게 오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잡곡도 고급 탄수화물이에요. 많이 드시면 포도당이 많아지는 건 피할 수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밀가루 끊고 잡곡밥으로 바꿨더니 건강해졌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한 이유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오해하시고 계신 부분이 잡곡밥이 더 나은 이유가 탄수화물이 아니라서가 아니에요. 소화가 더 천천히 되고 혈당이 더 서서히 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포만감이 더 오래 가서 전체 먹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핵심은 종류보다 양이에요. 흰쌀밥 한 공기를 먹었을 때보다 잡곡밥 세 공기를 먹었을 때 몸에 들어오는 포도당이 훨씬 많아요. 건강하다고 많이 먹으면 그 건강함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떡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떡 참 좋아하시잖아요. 명절에도 드시고 간식으로도 드시고. 그런데 떡은 쌀을 아주 곱게 갈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소화가 굉장히 빠르게 돼요. 빠른 소화는 결국 혈당이 빠르게 오른다는 뜻이에요. 단팥떡, 인절미, 가래떡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이에요. 가끔 드시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떡이 밀가루보다 훨씬 낫겠지 하는 생각으로 자주 드신다면 한 번쯤 양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건 종류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루에 탄수화물을 얼마나 드시는지 전체 양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오늘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놀라실 부분인데요. 과일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과일은 자연식품이잖아요.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알고 나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과일 안에 들어있는 당분, 과당이라고 하죠. 이 과당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세요? 포도당은 온몸의 세포가 에너지로 바로 쓸 수 있어요. 근육도 쓰고 뇌도 쓰고 심장도 써요. 그런데 과당은 달라요. 과당은 거의 간이 전담해서 처리를 해요. 그 간에서 처리될 때 과당이 많이 들어오면 일부는 에너지로 쓰이지만 나머지는 지방으로 전환되기 쉬워요. 그 지방이 내장 지방으로 쌓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살이 아니에요. 내장 안에 쌓이는 지방이에요. 겉으로는 날씬해 보여도 내장 지방이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정말 위험해요. 내장 지방은 염증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게 과일 안에 과당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 중에 과당이 보통 50에서 70%나 돼요.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포도, 사과, 망고, 바나나 같은 것들은 특히 과당 함량이 엄청 높아요. 여기서 또 많이 하시는 실수가 주스예요. 과일 주스. 건강하다고 아침마다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주스는 과일에서 수분과 식이섬유를 빼고 당분만 농축시켜 놓은 거예요. 사과 한 개를 먹는 것보다 사과 주스 한 잔에 들어있는 당분이 훨씬 많을 수 있어요. 게다가 씹는 과정이 없으니까 흡수도 훨씬 빨라요. 과일은 계절 음식이에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계절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봄에 딸기, 여름에 복숭아, 가을에 사과. 그런데 지금은 12달 내내 마트에 과일이 쌓여 있고 거기다 품종 개량이 돼서 예전 과일보다 훨씬 달아요. 옛날 사과랑 지금 사과랑 달기가 달라요. 예전엔 과일이 이렇게 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일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가지 적당한 양을 드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과일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건강하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해요. 특히 혈당이 높으신 분, 당뇨 있으신 분, 내장 지방이 걱정되시는 분은 과일도 신경 써서 드셔야 해요. 그럼 여러분, 과일이랑 밀가루 둘 중에 뭐가 더 위험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실 이 영상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대답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건 음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 몸 상태의 문제예요. 밀가루는요, 먹으면 혈당이 꽤 빠르게 올라요. 국수 한 그릇, 빵 한 조각 이런 것들은 소화가 빨리 되면서 혈당을 쭉 끌어올려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거예요. 이 혈당 급등이 반복되면 혈관에 자꾸 스트레스를 주게 돼요. 그런데 과일은요? 과일은 밀가루만큼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는 않아요. 식이섬유가 어느 정도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그래서 혈당 수치만 놓고 보면 과일이 밀가루보다 낫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과일 속의 과당은 혈당 수치엔 크게 영향을 안 줘도 간으로 가서 지방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혈당계 숫자가 안 올라간다고 해서 과일은 많이 먹어도 돼가 아닌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밀가루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것이 문제고, 과일은 혈당을 직접 올리진 않아도 지방 전환이라는 다른 경로로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더 위험하냐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은 밀가루가 더 직접적으로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혈당이 이미 높은 상태에서 밀가루까지 먹으면 혈당이 더 빠르게 치솟으니까요. 비만이 있으신 분, 내장 지방이 걱정되시는 분은 과일의 과당도 신경 쓰셔야 해요. 지방 축적 경로가 활성화되어 있는 분들이거든요. 건강한 분들이라면 둘 다 적당히 드시는 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결국 이건 과일이 나쁘다, 밀가루가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같은 음식도 내 몸 상태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거든요. 한의학적으로도 오래전부터 이런 말이 있었어요. 체질에 따라 약이 다르다고요. 인삼이 누구한테는 기운을 살려주는 보약이지만 어떤 체질엔 오히려 열을 올리고 해가 돼요. 음식도 똑같아요. 나한테 맞는 걸 알아야 제대로 챙길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설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르신분들 달달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커피에 설탕 넣고 식혜 한잔 하고, 요즘은 달달한 커피 음료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설탕이 뭔지 아세요? 설탕은 포도당하고 과당이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탕 하나로 혈당도 올리고 지방 전환도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건드리는 셈이에요. 그런데 설탕보다 더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극상과당이에요. 극상과당은 옥수수에서 뽑아낸 시럽인데 요즘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과자, 음료수, 드레싱, 소스, 빵, 심지어 건강음료라고 파는 것들에도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가격이 싸서 식품업계에서 엄청 많이 써요. 이 액상과당이 왜 문제가 되냐면 과당 비율이 높은데 액체 형태라 흡수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포만감을 덜 느끼게 해요. 그래서 더 먹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과식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액상과당의 영향이에요. 마트에서 음료 하나 사실 때 뒤에 성분표 한번 보세요. 액상과당, 과당 포도당 시럽이라고 써 있으면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저트 얘기도 할게요. 요즘 카페에서 파는 케이크, 마카롱, 음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설탕에 밀가루에 버터까지 다 들어있어요. 혈당도 올리고 지방도 올리고 칼로리도 높고요.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왜 과식을 부르는지 아세요? 단맛이 뇌에서 기분 좋은 신호를 만들어내거든요. 한 입 더, 또 한 입 더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많이 먹게 돼요. 그리고 그 과잉 칼로리는 결국 지방으로 저장돼요. 탄수화물이든 단백질이든 지방이든 우리 몸이 필요 이상으로 들어온 칼로리는 전부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거든요. 오늘 이 부분에서 드리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달달한 음식은 가끔이어야 해요. 그리고 가공식품 살 때는 액상과당 들어있는지 꼭 한번 확인하세요. 그게 혈관 건강에 있어서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습관이에요. 지금부터 기름 이야기를 해볼게요. 식물성 기름은 좋고 동물성 기름은 나쁘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요. 일단 기름이 뭔지 아셔야 해요. 식물성이든 동물성이든 기름은 결국 지방이에요. 우리 몸은 기름을 먹으면 지방산으로 분해해서 에너지로 써요. 지방은 사실 나쁜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평상시에 주로 쓰는 에너지원이 지방이에요. 특히 가만히 앉아 있거나 천천히 걸을 때는 지방이 주연료예요. 뇌세포를 감싸는 것도 지방이고 세포막도 지방으로 만들어져요. 호르몬도 지방에서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기름 자체가 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기름은 무조건 좋은 거냐고요? 올리브유가 좋은 기름인 건 맞아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혈관에 부담이 덜해요. 그런데 올리브유도 기름이에요. 칼로리가 높아요. 그냥 물처럼 팍팍 뿌려서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요즘 건강에 좋다고 오메가3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같은 거 약처럼 숟가락으로 떠먹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기름을 그렇게 먹는 건 추천드리기가 어려워요. 음식을 조리할 때 사용하는 정도의 기름은 괜찮아요. 그런데 기름을 보약처럼 따로 먹는다? 그건 오히려 과잉 칼로리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기름의 종류보다 전체적으로 얼마나 드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동물성 기름이라고 해서 절대 안 된다. 식물성 기름이라고 해서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 이런 단순한 공식은 없어요. 먹는 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지혈증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
주변에 정말 많으시죠? 저도 고지혈증이 경계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더 건강 영상에 집중하고 더 공부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 높다고 약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고기를 많이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진 것 같다고요. 물론 음식도 영향을 줘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의 약 80%는 우리가 먹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간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간은 왜 콜레스테롤을 만드냐고요? 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요. 세포막도 만들어야 하고 호르몬도 만들어야 하고 소화액도 만들어야 하고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몸이 돌아가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간이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만들어요. 왜냐하면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오면 혈당이 올라가고 남은 포도당을 간이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려고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수치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LDL이 높아지면 혈관벽에 쌓이기 시작해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혈관이 막히는 동맥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혈증은 단순히 고기를 많이 먹어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 식습관, 운동이 부족한 생활습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생활습관이 안 바뀌면 수치가 잘 안 잡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까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사실 하나예요. 어떤 음식이 절대적으로 나쁜 것도 없고 또 어떤 음식이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좋은 것도 없어요. 과일도, 밀가루도, 기름도 다 그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란 거예요. 진짜 문제는 내 몸 상태와 먹는 양이에요. 당뇨가 있으신지, 지금 체중이 적정한지, 하루에 얼마나 움직이시는지, 전체적으로 칼로리를 얼마나 드시는지, 이 네 가지가 모든 음식보다 더 중요한 변수예요. 약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 혈관 건강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 특정 음식을 찾기 전에 먼저 내 몸 상태를 파악하세요. 그리고 과잉 섭취를 줄이는 것,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 이게 어떤 건강식품보다 훨씬 강력한 처방이에요. 거창한 거 안 하셔도 돼요. 밥 먹고 나서 10분만 천천히 걸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확 달라져요. 드실 때는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 나중에 드시는 순서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물 자주 드세요. 목 마를 때 단계에 손이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작은 것 하나씩만 바꿔도 혈관은 반응해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 결정에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해요. 본인의 건강 상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한테 더 많이 닿을 수 있게 영상도 공유해드리세요. 다 같이 건강하면 너무 좋잖아요. 지금까지 건강 김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